잠깐 비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마이크 스피커 모습뿐만 아니라 대중연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자분들과의 간담회 문담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약간의 제가 왜 오늘 여기 왔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구호를 선창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으므로 저희 조심해야 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창당 선언하고 충청지역은 대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시당 창당대회가 있어서 대전을 방문했는데 그 대전 외 지역은 방문을 못해서 이제 어디를 방문할까 하다가 천안을 일단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충남에 이제 정치 1번지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충청이 일종의 우리나라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제가 영남, 호남, 서울은 다 돌았습니다만은 충청이 매우 우리나라의 중심적 지역인데 지리적으로도 중간에 있습니다만은 정치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인데 다가오는 4월 10일 우리 총선에서 천안을 포함한 충청 유권자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제가 그 지역을 전국을 다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구 후보가 없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천안을 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천안갑에 출마하신 분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최상병 사건 외압 부업으로 출국 금지가 된 분입니다. 예, 압니다. 출국 금지가 됐는데 이유를 봤더니 이분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수사 범위에서 사단장을 빼라 라고 말한 분입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상규명을 밝히고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마땅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분이 어떤 사람 사단장을 빼라라고 말한 것을 듣고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천안의 다른 분은 과거 2003년 검사와의 대화 때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신 인사청탁한 거 아니냐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사람이더라고요. 이 두 분이 나란히 여기에 출마를 하신 거를 제가 듣고 일단 여기부터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거 이유가 있다. 크게 봐서 이 충청의 민심을 확인하고 충청의 유권자분들이 4월 10일에 우리나라의 총선의 명운이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갈리는 이 총선의 중심을 균형추를 잡아주시라 이런 취지 그리고 특별히 천안갑을에 나온 후보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 와서 시민들과 만나보고 싶었다. 이 총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어떤 후보가 천안을 제대로 또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말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TV, 오마이TV, 그다음에 팩트TV, 장윤선의 취재커뮤니점에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눈은 여기를 보시고 귀로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인들 질문을 좀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들 소속하고 소속 성함 밝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굿모닝 충청의 박종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최상병 사건 언급하셨는데 마침 오늘 또 이종섭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에 혹시 코멘트 가능하신가? 일단 사의를 표명하기 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출국 금지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나 그러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결재를 했어요. 수사를 요렇게 하라는 보고가 들어오니까 결재를 했어요.
결제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와서 그 결제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확인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용산에서 그 사람을 호주로 도피시켰지 않습니까? 대사 임명이라는 걸 계기로. 그랬을 때 처음에는 용산과 국민의힘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오히려 공수처가 야당과 작당을 하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공수처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 불만과 화가 분노가 들끓으니까 용산에서 무슨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사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사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인가? 본인이 수사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겠죠. 이미 출국 금지를 공수처가 내렸고 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호주로 도피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은 첫째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둘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시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종섭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의 결재를 바꾸라고 명령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더하기 둘셋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현직 국방부 장관에게 너의 결재를 바꾸라고 지시했는가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직 국방부 장관보다 상급자가 했겠죠. 그 역시 그 당시에 직권남용, 즉 세상병 죽음에 대한 수사의 범위를 좁혀라라고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직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이 바꿨겠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러한 무도한 지시를 한 사람을 밝혀야 됩니다. 문건이 그런지는 몰라요. 그걸 밝혀야만 억울하게 죽은 세상병이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세상병의 억울한 원혼이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언론가 있으면 질문 한번 더 받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인데요. 오늘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의 라디오 인터뷰가 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다 지나간 일이다. 왜 고장난 추궁기처럼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하냐라는 부분이고, 그걸 얘기하면서 뉴욕에서 자신이 살아봤는데 마피아 조직도 부인과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인요한 대책 선대위원장이죠. 네,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건희 씨 사건은 절대 과거형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맞아요. 왜 현재 진행형인가? 첫째,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김건희 씨는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소환도 없어요. 압수수색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의 어머니,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합해서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안 부르질 않고 있으니까 기소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되니까 유죄 판결 받질 않죠. 근데 공범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어요. 지금까지 수사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형이고, 두 번째, 양평고속도로 아시죠? 네. 양평고속도로가 갑자기 휘었지 않습니까? 네. 양평고속도로 정도의 마지막 종착지가 휘려면 청문회를 보통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이를 바꾸는 것이 실제 예산을 그렇게 쓰는 게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길이 휘었는데, 이게 길을 휘었을 때 도대체 왜 휘었을까가 의문스럽겠죠. 원희룡. 김건희 씨의 친정에 있는 친정 일가들이 갖고 있는 땅이 여러 개가 있는 바로 거기로 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양평고속도로가 희게 됨으로써 얻는 수익,
그 수익을 얻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김건희 씨 일가입니다. 그러면 왜 이유가 하나 있겠죠?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장모님께 고속도로 하나 깔아드리자 라고 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안 그렇지 않다면 고속도로가 갑자기 필려면 양평군청과 군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고속도로가 휘었는데 종착점을 보니 김건희 씨 친정집입니다. 친정집 땅이 있는 곳입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양평고속도로의 끝이 휘었는데 그 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땅이 거기에 있었다. 압수수색을 몇 번 했겠습니까? 거기에 김정숙 여사의 땅이 많이 있었다. 압수수색 몇 번 했겠습니까? 이론이 절대 현재형이란 거죠. 김건희 씨 문제는 과거형이 아니고 주가 조작 문제도 현재형이고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양평 문제도 진행형이고 그 다음에 디올백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디올백 받는 거. 그게 어떻게 과거형입니까? 일단 그렇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4월 10일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승을 하면 저는 검찰이 바로 모두 무혐의 처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가 조작,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소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그 총선에서 이기면 무혐의 처분 딱 하고 덮어버릴까 보기 때문에 반대로 민주당 포함해서 뭐 조국신당 등을 합한 범민주진보 진영이 승리를 하게 되면 소환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신당이 이기고 목표한 바를 거두고 또 민주당도 큰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검찰은 그때부터 눈치를 볼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김건희 씨 이제 불러야 되나? 부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23억의 수익을 받은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고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씨가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받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좌파, 진보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보통의 평균 시민, 진보, 보수, 뭐 중도, 좌파, 우파 관계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평균적인 보통 시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면 이 정도의 일을 범한 사람이라면 수사받고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그게 정상인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야당이 김건희 씨를 괴롭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마피아 알죠? 조폭 조직 마피아. 자기가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마피아도 부인과 애는 안 건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 임요한 씨가 한 말, 마피아 조폭입니다. 마피아도 부인과 아이는 안 건드린다는 말은 조국한테 한 것 같은데 저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그 누구한테 해야 될 말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언론분께 편지자 계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질문하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기자 의견을 마치기로 하고요. 저희가 구호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여기 우리 천안 시민들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삼년은! 조기 정책! 조기 정책! 조기 정책! 기자간담회를 마치기 전에는 항상 주권 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충청권에서 누가 이겼냐가 전체 선거 판세를 가르는 자리고, 특히 천안의 정세나 천안의 승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보니까 문진석 의원님 저기 계시다가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급히 가신 모양인데요. 그 문진석 의원님께 잘 되시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 여기서 기자간담회를 마치고요. 저희가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대표님하고 잠깐 좀 사진을 찍는 시간을 좀 갖도록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찍으실 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줄 서주세요. 천안에서 잠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후에 지지자들, 당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은 대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기 뒤로 가주세요. 뒤로. 현재 시민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나간 일이 아니다. 야, 너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저는 그래야지. 검찰의 올라가 화면. 올라가세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운데 조금만 보여주세요. 확인해 보시죠. 아, 그래요? 이거 한번 확인해. 네. 오세요. 이거 진짜 시간이 사진만 지금 가능합니다. 많이 풀어서. 카메라 열어주시고 몇 번이에요? 좀 뒤로 옆에서 했다가 못 여시고 계시니까 다른 분. 네, 좀 열심히 다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으면 얘기하세요. 이리 오세요.